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인생의 쓴뿌리, 그게 무엇인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쓴뿌리라는 게 좀 한국말로 이게 사실 번역된 개념이라서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서구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root of bitterness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그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사람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왜 제가 미국 유학을 다루는 채널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산다는 것은 단지 미국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유입되는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환경은 사실 특정 국가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사는 지구 그 자체입니다. 지구촌이에요. 지구에서 사는 전 세계의 인간들이 미국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살다 보면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인들을 포함해서요. 근데 인생의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한 사람이랑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출신 국가가 딱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진국, 못 사는 나라, 가난, 빈곤, 뭐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 국가예요. 근데 이 사람과 일하다 보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고 자랐던 환경은 너무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한국도 척박한 환경들이 있죠. 한국에도 가난이 있고 한국에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국 정도면은 전 세계에서 사실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예요. 한국의 그런 경제 순위를, 전 세계 랭킹을 보세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해서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어린 시절을 겪어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늘 먹고 살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평생 놓였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루트 오브 비터니스가 어린 시절부터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성장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떤 자아가 형성되냐면, 남이 항상 자기에게 뭔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눈꼽만큼도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근데 후진국에서 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힘든 게 언제냐면, 저는 늘 도와주거든요. 늘 내 거를 그 사람들이 양보하고 뭔가 도움의 손길,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도와줘 볼까, 그 개념으로 바라보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남한테서 빨아먹을 생각만 하고 자기는 눈꼽만큼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의 끝은 항상 어떻게 끝나냐면, 제가 베풀었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저 사람들은 원수로 갚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그 깊은 상처 속에서 가난과 빈곤에 허덕이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남에게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는 1이 아니라 0.1만큼도 남을 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되게 안타깝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면 인생이 되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좀
미국에 사시면서 좀 보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인생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인간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깊은 상처들을 치유받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치유받는 시간들을 무시한 채 그냥 계속 생계에 치여 살다 보면은 저 쓴뿌리가 고쳐지지 않은 채 사회를 살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실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밝게 변화시켜 볼까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받았던 저 깊은 상처들을 치유받을 때 저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 본인 자체가 치유받을 생각이 없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만 바쁘고 자신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치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런 사람들 만났을 때 좀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 채널에도 한국분 중에서도 한 분 저런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간 도와드렸거든요. 막 학교 어디 가면 좋겠다 해서부터, 전공은 뭘 하면 좋겠다 해서부터 제가 하나하나 코치를 해주면서 몇 년간 정말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딱 어드미션 받자마자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고요. 어드미션 받자마자, 그리고 펀드 받자마자 정말 저한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정말 모멸감을 주는 악플을 남기고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도와줬던 도움을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게 채워지는 순간 은혜를 원수로 갚고 떠나가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사람들 만나면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사실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인격이 뒤틀리고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됐을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기 때문에, 사실 또 저는 어린 시절 나름 평온하고 행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형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살았던 형님이신데, 저희 동네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 잘 알아요. 근데 그 형님이 중졸이에요, 중졸. 요즘 세상에 중졸이에요. 요즘 다 대학교는 가는 시절인데 중학교밖에 못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형 사연을 들어보면 굉장히 슬픕니다.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래서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때려요. 그리고 그걸 말리는 자식들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형이 초등학교 때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 엄마가 그냥 자식을 버리고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 형이 동생들, 여동생이랑 뭐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 둘이랑 여동생이 하나 있었죠. 그들을 이제 거의 키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의 가족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술 먹고 맨날 들어와서 때리고. 그러니까 거의 어린 나이에 이 동생들을 먹여 살리면서 본인이 가장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이 중학교를 중학교도 중퇴한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다녔다고 했는데 중학교 중퇴한 것 같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학교를 중퇴하고 우유 배달 뭐 이런 거, 정육점에 고기 배달 뭐 이런 거를 어린 나이부터 하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렇게 자란 형님이 계세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그러니까 이 형님은 인간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특히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여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엄마였는데, 엄마가
힘들다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불신이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런 거죠. 이런 게 인생의 쓴뿌리죠. 그러니까 그 형 같은 경우는 그런 힘든,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힘듦을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이제 치유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치유하는 과정을 겪지 않은 채, 이 마음의 쓴뿌리를 가진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큰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고통을 주는 것 같고, 치유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형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깊은 쓴뿌리가 있어서 여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형님은 치유를 받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심리 치유 같은 걸 받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심리 치유하는 클리닉을 또 교회 차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런 치유를 받으시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시고 되게 깊은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셔서 나중엔 되게 괜찮아진 형님이 계셔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형님을 어린 시절에 그 다녔던 교회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마음의 쓴뿌리를 깨닫고 그걸 치유받기 위해서 본인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형님을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해주고 많은 도움을 해서 치유의 과정을 겪었어요, 결국. 그래서 조금 나아지셨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이게 깊은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후진국에서 되게 가난과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과정을 좀 받은 후에야 조금 사람으로서 좀 대해줄 수 있는 거지. 치유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좀 힘든 어려운 후진국 같은 데서 정말 힘들게 미국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이 사람들 대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와줘도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고민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 되게 많아요. 왜냐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박사를 가서 미국에서 좀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난과 빈곤과 비참한 삶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도망쳐 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장이기 때문에 마음에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